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도 항명 검사들 징계 못한다라고 했다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는 거는요, 징계 아닙니다. 그냥 보직해임입니다.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사의 직급은 징계가 되려면은요, 강등이어야지 징계가 되지,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자, 검사 징계법에 뭐가 있습니까? 검사의 징계는 견책, 경고, 감봉, 정직, 해임 이렇게 있다고 돼 있어요. 파면도 있나? 하여튼 있다 쳐. 근데 여기에 강등은 없죠. 강등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 좋아요. 그럼 쭉 한번 드러나 볼게. 견책, 경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다 쳐. 자, 그럼 보직 해임은 여기 뭐에 해당이 되죠? 경고에 해당이 되나요? 견책에 해당이 되나요? 감봉에 해당이 되나요? 뭐에 해당이 되죠? 강등에 해당이 되나요? 아무 해당이 없어요. 보직 해임입니다. 직급이 하나밖에 없다고. 직급을 만약에 3급인데 4급으로 내렸다. 대위인데 소위로 내렸다. 대령인데 소령으로 내렸다. 이러면 강등이지. 근데 검사가 검사인 거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사가 되면 강등이지만 검사인데 왜? 그거는 징계 아닙니다. 징계를 하면은 소송을 하면 돌아오겠죠. 근데 그거가 틀려요. 다레누 누맘님께서 지선을 바라보고 벌써 마음이 딴 데가 민주당 의원들이 생긴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정권 초 힘이 있을 때 개혁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는다고 해놓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진짜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열받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설특검이죠. 관봉권 특검, 쿠팡 특검, 관봉권 쿠팡 특검이 정해졌습니다. 이름이 안권섭이라고 하죠. 안권섭 변호사입니다. 안권섭 변호사가 최종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안도를 했다 그래요. 왜? 안권섭 변호사와 함께 특검 후보로 추천됐던 사람이 진짜 황당한 인물이었거든요. 어디서 저런 개새끼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을 모욕했던 바로 그 검사가 특검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후보로 올라갔어. 와, 박경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검사 아니고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현직 검사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대놓고 비방 조롱했던 새끼입니다. 근데 그 새끼가 이번에 갑자기 특검 후보가 됐대요.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런 새끼를 특검 후보에 앉혔지?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런 자가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얼빠진 새끼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런 사람을 특검 후보에 앉혔느냐. 사실상 이거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조롱하는 거죠. 대놓고 비아냥된 겁니다. 아이고 니들이 이번에 특검한다고? 헐템 해보러? 참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도무지 특검 자격도 없는 사람을 턱하니 후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반장 뽑는데 반장 후보로
깡패, 반에서 깡패,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쁘고 학생 친구들을 맨날 두들겨 패고 다니는 이 양아치 같은 놈을 반장 후보로 올린 것과 똑같아요. 뭡니까 이거는? 그 선거를 조롱하고 비방하자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깽판 치자는 거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참. 검찰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그 적폐 검찰의 이 잘못을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상설특검에 적폐 검사의 대표적인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턱하니 추천했다? 야,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 관봉권 띠지 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는 안권섭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25기고요.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뭐 일찌감치 뭐 그만두고 나왔고요. 딱히 이렇게 검찰에서 많이 출세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뭐 지나치게 또 검찰틱한 검사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물론 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 출신 믿지 마세요. 안권섭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앞서서 노무현을 모욕했던 검사는 아니죠. 저는 이 관봉권 띠지 쿠팡 외양 특검 여기에 안권섭과 박경춘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받았다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권섭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박경춘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는 순간에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온몸에서 분노가 확 치미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런 새끼를 특검이라고? 검찰의 적폐 검찰의 악행을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이잖아요. 관봉권 특혜, 관봉권 띠지 쿠팡 외압.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이들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관봉권 띠지 사건, 사실상 이게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특검의 자리에 노무현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정치검사 박경춘을 앉힌다고요? 박경춘은요, 정말 질적으로도 제일 안 좋은 정치검사입니다. 뭐 정치검사는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질 중에 저질이죠. 이런 사람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이거는 반장 선거를 하는데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반에서 늘 말썽만 부리는 이상한 양아치를 반장 후보에 올린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애시당초 그 선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선거 대놓고 조롱하고 비방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박경춘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 관봉권 띠지 특검, 쿠팡 외환 특검을 조롱하겠다는 얘기예요. 깽판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세요? 83학번이세요? 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83학번이죠? 라고 말했던 새끼라고. 검찰의 반란, 우리가 이 검찰의 내란을 기원을 따지고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사와의 대화,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간땡이 부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그 당시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오늘날 검찰 내란의 시작이죠. 검찰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발과 침략을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노무현과 검사와의 대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던 그들이 바로 내란, 검찰 내란의 시작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검찰 내란의 주도자가 박경춘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뭐? 몇 학번이냐고요? 참. 자, 제가 너무 열받는데요. 관련된 자료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요.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문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이래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예.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대통령을 향해서 83학번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개새끼, 웃기는 새끼 아니야. 83학번이면 뭐고 또 아니면 뭐 할 건데. 대통령하고 동기면, 학번이 동기면 왜 맘먹으려고? 이 검사 새끼가? 왜 대통령하고 맘먹으려고? 웃기는 새끼 아니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이잖아요. 학번이 있을 수가 없죠. 고졸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비아냥대는 데 쓴 겁니다. 하이 씨발 새끼. 지는 대학 나왔다 이거겠죠. 아주 족같은 새끼야. 어? 예. 진짜 나쁜 새끼죠. 20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지금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런 검사들의 태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지적을 하면서 했던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검사스럽다. 그 검사스럽다라는 표현에 딱 맞는,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게, 박경춘 때문에 생긴 게 바로 검사스럽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런 새끼를 특검 후보로 올린다고? 민주정부의 특검 후보로 올린다고?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봐주다가 딱 걸린 게 관봉권 사건인데, 이 관봉권 사건을 수사할, 그러니까 정치 검사를 수사할 특검 후보로 이런 새끼를 특검 후보로 내세웠다고? 정치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최악의 정치 검사의 원조격 되는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쓰레기지 이거. 쓰레기 새끼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박경춘이라는 새끼도 쓰레기지만 이런 놈을 추천하는 새끼도 쓰레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열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이 보이네요.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박경춘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고요? 2013년 국정감사장 사진입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윤석열이 제일 안 좋을 때 윤석열 옆에서 이렇게 윤석열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던 사람이 바로 박경춘이에요. 친윤 중에서 찐윤 중에서 찐윤이지. 예, 이런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였어요. 이런 새끼였다고. 그런데 이런 새끼인데 이런 새끼가 윤석열
김건희 수사,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려고 검찰이 장난질 치다가 딱 걸린 사건이 관봉건 사건인데 그 사건의 수사를 이런 놈한테 맡긴다고? 이런 놈한테 맡긴다고? 야,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에?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에?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 했나? 자, 그래서 제가 이 상설특검 어떻게 임명되는지 임명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설특검이 발동되려면은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상설특검을 발동합니다 라고 하면 발동이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어떻게 되냐? 국회의장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게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일 뿐이죠. 아무튼 그럼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정하죠. 그리고 이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회 교섭단체별로 각 2명. 자, 지금 국회 교섭단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국힘당. 그러니까 교섭단체별로 2사람이니까 민주당에서 2사람, 국힘당에서 2사람 이렇게 추천했다는 얘기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 각 2명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 교섭단체 각 2명 중에는 결국 누구도 들어있다? 국힘당 애들이 추천한 2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국힘당 추천의 2명, 이 2명이 이 박경춘이라는 새끼를 추천한 걸로 보여지죠. 도대체 그러면 국힘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은 누굴까요? 이것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명의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의장, 관봉권 및 쿠팡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명의 위원이네요. 이렇습니다. 이진수, 배형원, 김정욱, 유종환, 배지훈, 구본진, 김영종. 이진수는 현 법무부 차관이고요. 배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요. 유종환, 배지훈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구본진, 김용정은 국힘당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는 바로 이 둘인 거죠. 이 둘이 박경춘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걸로 보입니다. 와. 구본진, 김용종.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놈들이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누구를 더 주목했느냐, 바로 이 김용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박경춘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주범이 바로 이 김용종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본진이라는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정도로 뻔뻔스러운 사람은 못 됩니다.
국힘당 쪽에 가깝고 국힘당 쪽에서 많은 일을 할 사람이로 보이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본진이 이렇게 대놓고 뻔뻔스럽거나 대놓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양아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김용종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자, 다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김용종이라는 사람은요, 검사 출신입니다. 66년생이고요. 건대부고와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중앙지검 부부장이었고요. 대검에서 범정 담당관을 했습니다. 범정입니다. 범정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검찰개혁의 핵심 범정을 때려잡아야 한다. 바로 그 범정이 검찰청 캐비넷의 본질이다. 범정에서 온갖 공작이 만들어지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까지 진행된다. 범정. 예, 그 범정을 거쳐갔던 자입니다. 김용종입니다. 여기쯤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런데요, 제가 김영종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습니다. 김용종도요, 박경춘과 함께 검사와의 대화, 바로 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했던 바로 그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용종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김용종이나 박경춘이나 사실 똑같은 놈으로 보거든요. 그래, 이 새끼였구나. 그래서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장면 연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박경춘 화면을 보시죠. 네.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과거에 옛날에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과거에 옛날에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 네, 여러분 보셨죠? 제가 박경춘과 똑같은 놈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부산 동부지검에 청탁 전화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당시 이 김용종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쓴 책을 막 흔들어 보이면서,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어요. 그 자가 바로 김영종입니다. 한 새끼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라고 묻질 않나. 또 한 새끼는 청탁 전화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지 않나. 검사라는 새끼들이
대통령을 면전에다 두고 이런 짓을 했어요. 검사와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이 바로 저 두 장면이죠. 학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청탁 전화 어쩌고 저쩌고 이 두 장면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영종이나 박경춘이나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박경춘이라는 놈은 이 김영종이라는 놈은 나중에 시민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대놓고 위협까지 합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토론 당일 서울 지역의 한 여교사는 검사가 대통령에게 버릇없이 해도 되느냐며 김용정 검사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메일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여교사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검찰이 여교사가 소환을 거부하자 학교까지 찾아갔고 여교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서 인터넷 접속 기록을 뒤졌다. 보복성 수사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발뺌을 했다. 지가 비난받을 짓을 다 해놓고 비난이 이니까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런 개새끼들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박경춘, 김영종 생긴 것도 닮았어. 아우 진짜 씨발. 아우 씨.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검찰 내란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했던 이 검사와의 대화, 이것을 기반으로 이 계기로 해서 검사들은 민주당 정부에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래서 온갖 비난을 자초해놓고 자신들이 비난받은 이유가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탓을 돌렸죠. 그래서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바로 이 새끼들이야. 그런데 뭐? 자, 같은 놈이죠. 김영종, 박경춘. 그런 김영종이 추천위원이었고 얘가 추천을 받은 거야. 빤하죠. 진짜 빤하죠. 왜 그랬는지 이해가 확 오죠. 물론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진수 차관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게 대한변호사협회장입니다. 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의심스러우냐. 아무리 국힘당 위원이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되려면은 한 3명 정도가 적어도 서너 명 정도 위원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같이 추천해 줘야 돼. 그러니까 2명이 더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박경춘이가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럼 그 2명이 뭐야? 국힘당 2명 있고 나머지 2명은 누구야? 원래 그렇거든요. 후보를 추천할 때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지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2명이 국힘당 추천목 2사람 말고 나머지 2명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얘들은 박경춘이는 후보가 못 되는 거였어. 그럼 누군데? 2명이 누군데? 저는 그중 한 사람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사람은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튼 자, 이런 놈들이 장난질을 쳤네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이 검사들은요 지금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간에 이 개혁을 조롱하고 개혁을 방해하겠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이런 짓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놓고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상설특검
그 취지와 존재의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철저하게 정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꼭 합시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 검사 내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은 보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개혁은 보복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복을 하지 않으면요, 아니 이건 보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처벌이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역적들은 계속 생깁니다. 역적들을 처벌 안 하면 역적이 또 나와요. 역적을 처벌하는 건 보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역적들이 처벌받을 게 무서우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역적질을 하지 말든가,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의 잘못을 수사해야 되는 특검에 가장 최악의 정치 검사를 추천한단 말입니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검사예요. 이런 자들을 그냥 둔다고요? 참, 이런 자들을 그냥 두고서는 절대 우리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